남해안의 적조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유해성 적조생물 개체수가 늘어 예찰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역에서도 다양한 경축 기념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지와 유적지가 무료 개방되고 광주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전남 지역의 주력 산업은 석유화학과 철강 관련 산업입니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전남에서 이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고도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씨 없는 검정 수박이 광양에서 출하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농가 소득 장목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 해역에 내려졌던 적조주의보가 어젯밤 9시를 기해 적조경보로 대체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여수 주변 해역의 적조경보 기준의 6배 수준인 밀리리터당 최대 5,800개체의 유해 적조생물이 관찰되고 있으며 특히 돌산 동쪽과 남쪽 해역의 적조 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수 해역의 수온이 적조생물 성장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적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전남을 떠받치는 주력 산업입니다. 석유화학에 이어 철강 산업을 미래형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고도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하지만 공급 과잉과 수출 부진, 저부가가치로 점차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에 대한 고도화 다각화가 시급하고 절실한 이유입니다. 먼저 범용 소재의 석유화학을 고부가가치의 기능성 화학 소재로 바꾸는 사업에 본격 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1단계 사업비로 국비 602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광양 세풍산단에 국비 1,500억 원이 투입돼 화학소재 클러스터가 구축됩니다. 기존의 여수화학단지가 합성수지라든가 합성고무의 어떤 그런 제품들에서 이제 기능성이 더해지기 때문에 고기능성의 어떠한 제품을 만든 기업들이 많이 광양만권으로 유치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또 하나의 축인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의 고기능성 금속 소재 가공기술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연구 영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500억 원을 들여 고기능성 금속 소재 연구개발 집적화 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만 통과되면 사업 추진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을 미래형 산업구조로 바꾸는 발걸음이 시작되면서 전남의 산업 생태계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광양에서 씨 없는 검정 수박이 처음으로 재배돼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재배 기술 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지역의 새로운 소득 장목이 될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진월면의 한 비닐하우스. 이곳에서 재배되고 있는 수박은 기존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빛깔이 검은색인데다 씨가 없는 새롭게 개발돼 보급된 종입니다. 검정 수박은 당도가 높고 과질이 일반 수박에 비해 연해, 식이성이 좋습니다. 특히 더위에도 강하고 병해충에도 강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 병충해, 특히 이제 여름에 한 더위에 이렇게 병충해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검정 수박은 병충해가 좀 일반 수박에 비해서는 병충해가 좀 덜하다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일대 2.38헥타르 면적에서 올해 첫 시범 재배된 씨 없는 검정 수박 30톤은 전량 서울과 경남 지역 42개 대형마트로 납품됐습니다. 가격도 기존 수박 가격보다 30%가량 비싼 값으로 출하돼 전체 4,500여만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분 공급 부족과 과도한 햇빛 노출로 올해 예상 출하량의 70% 수준에 그쳤다는 겁니다. 올해는 이제 검정 수박을 처음으로 재배하면서 예상 생산량의 70% 정도에밖에 미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이제 올해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삼아서 이제 수확량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농가 지도를 더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올해 광양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범 재배가 시작된 씨 없는 검정 수박은
품목과 품질의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 속에 지역의 새로운 고소득 장목으로서 가능성을 검증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 이틀째를 맞아 본격적인 해양 스포츠 경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과 소호 요트 경기장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 이틀째 행사에서는 래프팅과 인플레터블 종목에서 참가 선수들의 열띤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돼 여름철 최대 해양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청소년들의 흥과 꿈이 어우러지는 2015 여수 국제 청소년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오는 16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이번 축제는 세계 청소년의 흥, 여수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국내외 청소년과 관람객 2만여 명이 함께 어울리는 한마당 잔치로 펼쳐집니다. 특히 이번 축제 참가자들은 함께 즐길 수 있는 비보이 댄스 등 다양한 부대 행사와 함께 지역의 문화 투어를 통해 여수시의 명소를 둘러보며 도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광복 70주년 임시 공휴일까지 사흘 동안의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목포에는 가슴 아픈 일제 식민 통치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근대의 거리를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김진선 기자입니다. 유달산 기슭에 위치한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옛 일본 영사관. 115년 된 붉은 건물은 근대 역사관으로 꾸며져 개항 이후 목포의 역사와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됐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사흘 동안 무료 개방돼 평소보다 3배 많은 하루 600~700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여기 목포에 여행을 왔는데 마침 3일 연휴고 해가지고서 또 무료라는 이점도 있고 해서 이제 근대사 박물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한국 농민들을 수탈하던 옛 동양척식 주식회사 건물도 바로 아래 근대역사관 2관으로 꾸며져 일제의 만행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국민들을 위해 지었던 사찰, 일본인 자녀들이 다니던 소학교 건물 등 곳곳에 남아있는 강점의 흔적. 일본식 가옥을 비롯한 근대 건축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거리 전체가 역사 탐방지입니다. 과거 근대사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이 공간적으로 농축되어 있는 그런 근대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일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목포가 근대 도시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탄생된 것이죠. 목포 근대역사관을 비롯해 전남에서는 한평 상해 임시정부 청사, 완도 소환항일운동 기념관, 해남 3.1운동 민족대표 양한목 선생 생가 등 광복절 연휴에 찾을 역사 탐방지와 체험 여행지가 선정돼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돈을 걷어 예산을 대고 재능 기부를 통해 만들어진 동상이 오늘 광주에 세워졌습니다.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인데요. 고통을 넘어 비극을 잊지 말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둘, 셋, 제목! 하얀 천을 걷어낸 자리에 한 소녀가 서 있습니다. 하늘로 뻗은 오른손과 가슴을 움켜쥔 왼손. 아픔 극복과 따뜻한 위로를 상징하는 나비가 소녀의 손에 살포시 앉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세상을 향해 신명나는 날갯짓을 하리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와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청 앞에 세워졌습니다. 너무 억울하다. 그러나 용서를 자기는 하고 싶다. 그러는데 잊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한 봉사단체 청년들로부터 시작됐지만 소녀상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건립 장소 문제 등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천여 명의 시민이 보내준 4,200만 원의 성금과 한 조각가의 재능 기부로 광주에서도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조금 더 젊은 층들에게 역사 문제 많이 관심도 갖고 이제 또 이곳에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이제 단순히 교과서로만 보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할머니들 아픔을 기억하고. 우유곡절 끝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면서 광주시청 앞 광장이 광주정신과 함께 평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순천만 국가정원의 운영과 관리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순천만 정원이 다음 달 5일 국가정원으로 선포되면 법에 따라 국가가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조속히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최 장관은 현재 국가정원 운영관리비 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정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광복절 의미를 되새기고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오늘 순천만 정원 동문 입구에서 순천만 정원을 방문하는 관람객과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12m, 세로 8m의 대형 태극기를 손도장으로 완성하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완성된 태극기는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순천만 국가정원 지정 기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청사 벽면에 개첨될 예정입니다. 광복절 연휴를 맞아 오늘 나간읍성에서는 전통 혼례, 소달구지 체험과 함께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고 내일부터는 이색 자전거를 타고 나간읍성 주변 경관을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열렸습니다. 오는 16일까지 나간읍성을 포함한 순천 지역 주요 관광지 입장료가 50% 할인됩니다. 국가정원 지정을 앞두고 있는 순천만 정원의 입장료도 오늘부터 사흘 동안 50% 할인됩니다. 순천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 공휴일인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입장료를 50% 할인해 순천만 정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오전 여수 선소 앞바다에서 집단 폐사한 물고기 일부를 국립수산과학원 본원에 보내 원인 조사를 맡겼으며 시전동 선소 유적 인근 바다와 개펄에 대해서도 남서해 수산연구소에 해양환경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집단 폐사의 원인에 대해 하수구를 통해 유해물질이 바다에 유입됐을 가능성과 빈산소 수계 등으로 바닷속에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났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흥구 등 등량만 해역에 보름달 물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다량의 해파리가 발견됨에 따라 해파리 절단기를 보유한 어선 24척을 동원해 해파리 제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구는 이에 앞서 등량만 해역에서 5월부터 한 달여간 어선 43척을 동원해 조업을 방해하고 어구를 훼손하는 해파리 209톤을 제거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제재 관련 특별감면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남 지역에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91명이 면허시험을 볼 수 있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1397명은 오늘부터 다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 경찰서는 특별감면 대상자들이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광복절 연휴 기간인 오는 16일까지 교통민원실을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복숭아와 매실의 주산지인 순천 월등 지역에 쓰레기 처리 시설 건립이 추진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 월등면과 황전면 주민들은 한 농업법인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해충과 침출수의 발생으로 복숭아와 매실 등 주요 소득작물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민은 최근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오는 19일에는 쓰레기 처리장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해당 업체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자 지난해 순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한 바 있습니다. 토지 보상 지연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해룡산단 확장 부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전라남도는 보상 지연으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해룡산단 2차분 확장 부지 0.64제곱킬로미터를 다음 달 5일부터 1년간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